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자, 웜의 숨통 빨리 하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노안이라 놀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얼굴이 쭉 가서 40대인 지금은 30대 같단 소리를 듣고 있네요. 꼼꼼한 임신임. 네. 어제부터 아침 방송 채슬리 브리프 모닝 브리프도 듣고 있습니다. 들어도 뭔지 잘 모르지만 계속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귀가 뚫립니다. 귀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의료 AI, 안경 AI 등등이 나오니 사생활 보호라는 게 옅어지는 느낌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개인정보가 다 털린 느낌인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AI 안경을 늘 쓰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전화 와서 막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그 AI 안경이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통화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하면서 그죠? AI 안경이 딱 포착을 해서 우리한테 또 경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간섭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얘 왜 이래 말이 많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담임 선생님 듣고 퇴근길 운전하다가 빵 터졌네요. 전무님 지금은 나이보다 20살 젊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 전무님 키링 주문 완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모멘텀님. 채슬리가 계좌 회복하는 걸 보면서 운용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걸 체험하면서 제 선택에 대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항상 머리로 생각해서 내 원칙은 이렇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게 되는 게 습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실제로 보면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사과를 매일같이 먹고 그 원칙을 계속 지키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 아침마다 과일을 먹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과일을 안 먹어주면 입안이 약간 입에 가시가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신문도 마찬가지죠. 신문도 그렇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할 수 있냐. 어제 여의도 제가 95년에 만든 모임 어제 신년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 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저랑 그때 95년도에 그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 회장님이 제 느낌으로는 거의 이제 1,000억 정도 버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 왜냐하면 팁을 주시는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팁을 주시는 팁을 서빙하는 우리 이모님한테요. 5만 원을 주시는 거 보고 이제는 재산이 한 몇 년 전에 한 500억대셨는데 재산이 또 더 늘어나셨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꾸준하게 매일같이 저희가 모닝브리프 신문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그런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채슬리와 함께 한 걸음씩 나가고 수익도 업되고 행복합니다. 채슬리의 루틴이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관점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관점 되게 중요합니다. 전무님 인형 주문했어요. 기대됩니다. 해피만님 께서 하셨고요.
꾸준함에 감탄하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측은지심,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긍휼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불쌍한 중생들, 그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있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렇게 주식 배우시겠다고 우리 인턴 이렇게 이 어려운 인턴을 하시고, 예전에 위즈덤 칼리지라든지 캔슬링 3프로에서 했었던 그 캔슬링 강의라든지 그런 빡센 강의를 이렇게 쫓아서 하시는 거 보면 참 마음속에 제가 측은지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재테크 강의에 주말에 그렇게 뭐 몇백 명씩 그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서 주식이 절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축구 배우고 조깅 배우고 배드민턴 배우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으로 지금 모아놓은 이 돈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금에만 넣어놓자니 물가 상승을 못 쫓아가서 계속 돈이 녹아내리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재테크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 어려운 재테크를 그것도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시겠다고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제가 항상 좀 측은지심이 들고요. 하지만 요즘 우리 채밀턴 분들 댓글 남기시는 거라든지 이 수준을 보면 벌써 1년, 2년 다 되신 분들 실력이 크게 향상하신 거 보면 이제는 측은지심이라기보다는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네, 동지애. 채슬님 매일 듣고 있는 60대 중반 할머니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 할머니이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손자, 손녀한테는 할머니라는 말씀을 들으셔도 60대 중반은 절대 할머니가 아니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아마 뭐라 하실 겁니다. 60대 중반이면 청년이라고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주식이 희망이다 싶어서 코로나 때부터 계속 매수만 했더니 전 계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두 부류,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 두 부류 해서 1등은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게 1등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1%밖에 안 될 거예요. 2등 그룹은 그냥 사기만, 계속 그냥 사기만 해도 2등은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살 때 사기만 하니까 이게 꼭 사기처럼 들리네. 계속 keep buying, keep buying만 하셔도 되는데, keep buying 할 때 지난번에도 뭐 엔터 질문도 있으시고 한 번씩 보면 개별 종목 물어보실 때 보면 세계 1등이냐 아니냐, 1등 그룹 탑티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뭔가를 계속 keep buying 하는 주식이라면 탑티어에 있어야 됩니다. 탑티어에 있고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중국하고 1, 2등을 다투지 않는, 그런 기업들 매수만 하셔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십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니 드디어 내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주식 무서워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4,700. 얼마 전에 4,000에서도 무서웠고 3,000 돌파했을 때도 지금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4,700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은 내 돈이 1억이 있으면 2천만 원 정도만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만. 2천만 원이라도 해서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소외되지 않고 그러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내가 20%만 하길 잘했네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씩 떨어질 때마다 2천만 원씩 추가로 그러면 1억을 2천만 원씩 5번을 다 채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6, 12, 18, 24 네, 시장이 한 24% 정도 빠지면 그러면 1억 다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팸 전화가 계속 오네요. 받으면 뻔할 것 같은데요. 요즘 과거에도 보면 시장이 좋으면 막 스팸 전화 오면서 그죠? 주식 투자해 보라고. 오늘도 열청하고 갑니다. 요즘은 규칙 파괴자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지만 일하면서 읽으려니 감질만 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규칙 파괴자 저 위에 참 좋은 책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 파괴자로 북콘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책이 좋아가지고요. 설 전에 우리 최밀턴 분들 만나 뵙는 인턴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월간 전망 이럴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뵐 수 있는데 인턴을 하지 않고 계신 우리 최밀턴 분들은 이래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사 행사할 때 바로 앞전에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때도 그 300명이 제일 먼저 그냥 한 3주 전에 이미 다 마감이 돼버려서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규칙 파괴자 요 책으로 북콘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요 2월 7일입니다. 설 전에 우리 설이나 추석이 뭡니까? 그동안 못 봤던 우리 먼 친척들, 가족들 이렇게 얼굴 보는 날이니까 그래서 2월 7일 날 10시부터 12시 오전 10시부터 12시에 북콘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있게 모닝 브리프랑 신문 봅시다.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혈관 검사 받으셨습니까? 심혈관, 뇌혈관 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추석 때 한 4년 만에 했잖아요. 심혈관, 뇌혈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인턴십 한 지도 벌써 13회 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채슬리에서 인턴십 키트를 받았는데요. 채슬리 로고가 들어간 펜과 다이어리, 텀블러 등 모두 유용한 것들이라 잘 쓰겠습니다. 인턴십 증서도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증서를 다음에 들고 계시다가 북콘스트가 됐든 아니면 월간 전망이 됐든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한번 만나 뵐 일이 있을 때 가져오시면 제가 거기다가 사인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기한 만료 때문에 구독이 해지돼서 다시 1회차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인턴 3년차 되신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년 7월 전자등 2천 손절하고 채슬리에 맡기고 마이너스까지 난 걸 보고 마음이 찹찹했는데 이제야 플러스 4천 되었네요. 와. 12월 조선일보 주간 박람회에서 전문인 강의 듣고 반가웠습니다. 하셨습니다. 잘 듣고 있고 늘 감사드리며 금융무사 많이 배출해 주세요.
키링 2개 주문했습니다. 배송비 각각 결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배송비가 별도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하게 매일 전무님 오도령과 함께하니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대표님 15년 전에 너무 예쁘셨어요. 노안 아니셨는데요. 15년 전, 15년 전이면 2010년. 2010년에도 뭐 SBS, CNBC나 한국경제TV나 뭐 한 번씩 이제 출연하긴 했었는데, 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겁니다. 네, 내가 어떤 색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중요한데, 네, 항상 15년 전부터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트는 관상이라는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몇 개월간 횡보 조정 보이던 방산이 먼저 치고 가면서 차트를 뚫어버리는 걸 신호로 차례차례 조선, 원전 등 기존 주도주들이 그 뒤를 밟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모형이 비슷하니까요. 섣불리 팔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어제 그 모임 95년부터 한 모임 신년회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때마다 이번 모임 끝나고 내일부터 한 달 동안 2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를 주식 같은 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 다음에 ETF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만 원씩 걷어서 우리 월드컵이라든지 국가대표 그 뭐 경기 스코어 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재미로 게임을 하는데 지난 마지막 게임을 제가 우승을 했었는데 그 우승한 종목이 한 32% 2주 만에 32% 났었거든요. 저보고 한 번씩 그런 물어봐요. 그 나중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박준무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우승한 종목도 제가 차트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거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보다가 바이오 종목이었거든요.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좀 재밌는 회사였습니다.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회사였는데 그냥 52주 신고가 난 종목 중에서 보다가 이 차트 상당히 괜찮네 하고 그냥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용 모르고 그날 차트 쭉 최근에 신고가 난 종목들 그냥 차트 보고 추천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모임 멤버들은 뭔가 대단한 제가 내부자 정보를 알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차트의 급등주 차트 그 다음에 무너지는 차트 그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눈이 황달이 있고 얼굴이 까매지고 그러면 간이 안 좋아졌더라고. 꼭 간 초음파 검사 안 해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차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차트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트가 의미가 없겠지만 한 번씩 강세장에서는 그렇게 52주 나오고 예를 들면 커비드 핸들,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같은 모양 나오는 주식만 골라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점을 잘 모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트가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무너지는 차트. 하지만 펀더멘탈이 80이고 차트가 20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차트 공부만 해서 80을 모르면서 20으로 돈 벌겠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공항에서 환전하며 깜짝 우와 1540원이라니
달러를 살 때 그죠? 현금으로 살 때는 1,540원 이렇게 내야 됩니다. 수입 물건을 취급하는 건축 자재가 많다 보니 주식은 미국 주식이 더 많기는 한데 점점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과 놀러 가면서도 주식과 사업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도 일 중독이라는 자가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 인베스터님 또 여행 가시군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자하고 있는데 모르고 투자하고 싶은데 하다 한 회사를 보고 괜찮을까 하고 한 주 사놓고 잊어버리고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하고 우와 장기 투자 복리가 이거구나 했습니다. 570% 수익 중이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죠? 한 주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570% 이런 게 나오고 내가 1,000주, 2,000주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이런 수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에이 저거 보초병으로 그냥 놔두지 이러면서 마음이 느긋해지잖아요. 근데 많이 산 주식은 계속 쳐다보게 되고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어제 팔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250 안 났을 건데 계속 그렇게 마음 졸이다 보면 자꾸 팔게 되는데 그 차이는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어서에서는 없어서 다른 곳이 있는지. 아닙니다. 여기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사실 어스 인턴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을 하면서 기본기를 닦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턴을 안 하시면서 그냥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약간 리딩방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신 분들은 많이 배우시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다르게 매매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관상도 당연히 봐야죠. 저도 관상 보고 인성 보고 채슬리를 선택했답니다. 감기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몸을 쉬어주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90%만 쓰라는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끄덕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10%의 남김이 어려우며 5%는 남겨 다음날 불쏘시개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현금을 한 5% 10%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좀 마음도 편하듯이 우리 몸을 쓰는 것도 90%만 써라. 우리 한번 실천하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이번 주도 울산에 출장이 있어 와이프랑 부산 깡통시장에 와서 주식으로 번 돈으로 와이프 옷도 사주고 애들 잠옷이랑 이것저것 꽤 샀는데도 20만 원도 안 들어 놀랐고 이런 좋은 시간 갖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울산 얘기하시니까 오늘 어제였네요. 어제 오후에 저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의 작년에 여의도에 잠시 머물렀던 땡땡땡입니다. 암 환자인데 마포 가든 호텔 뒤에서 옷딱 사주셨다고 하면 혹시 기억나실까요? 작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양쪽 폐에 다발성으로 뒤덮여 있던 암들이 사라져서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 여의도에 계시면 해서 내일 뵙기로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 하니까 지금 언양에 있는 파인힐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박정숙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분 사례도 최근에 그 임상 새로운 신약 승인 주기 전에 임상 3상에서 실제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거 하는데 처음에는 첫 그 투약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되게 심하게 나타났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싹 없어져 가지고요. 좀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암 수치가 뭐 16만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16 나온답니다. 암 수치가 42인가 이하로 나오면 일반 사람들도 다 그 뭐 16, 20, 30, 40, 42 이하로 나오면 정상인이 돼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참.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서도 좀 아프신 분들, 꼭 암투병이 아니더라도 몸에 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녀가 희귀병에 있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모두 올해 정말 모두가 다 완쾌되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통화를 해보면 일단 마음이 그때도 보면 암투병 중이시고 그 폐에 그냥 암세포가 하얗게 이렇게 좀 앉아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그런 자문도 구하시고 좀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셨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좀 많이 움직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자율주행 무조건 해야 되고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되는, 그 전에 핸들이 먼저 사라지겠지만요. 싱글리티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참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 세상을 크게 바꾸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봉 최상무님과 다르게 요즘 저는 음봉만 주장하며 계속 틀리네요. 저는 요즘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던데 오대리는 오늘 확신 있게 양봉을 이야기하더군요. 어제 얘기죠. 요즘 젊은 매니저들은 20년 이상 시장을 보면서 오늘은 내리겠지 예측하고 있는 저랑은 확실히 다르게 시장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보는 듯 합니다. 문철 변호사님은 험한 꼴 너무 많이 보셔서 아예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와, 저도 그 한문철 변호사님의 그 블랙박스 보다 보면 제가 정말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한 사고가, 참 희한하고 끔찍한 사고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또 보복 운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신만의 필살기 종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저것 좋다 해서 사다 보니 어느새 종목수가 너무 많아져서 12월 말부터 해서 종목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하면서 배운 게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실전은 쉽지가 않네요. AI 발달로 도메인 엑스퍼트는 살아남고
신입은 취업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 이제 신입이 되려면 중세시대 도제처럼 무급이나 돈을 내고 일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만 있으면 어씨 몇 명 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야이든 이 도메인 엑스퍼트. 근데 이 도메인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어시스턴트들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안 뽑잖아요. 안 뽑으니까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꾸만. 지난 여름에 금광회사 쪽에 미국 401k 은퇴자금 관련 여쭈었을 때 전무님께서 금년까지는 놔두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안전하게 3분의 1만 놔뒀는데 다 뒀으면 은퇴 준비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금값이 미국발 문제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금광회사 ETF도 영향을 받아 계속 우상향이네요. 어떻게 계속 놔뒀다가 이걸로 은퇴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쉬어가야 할지 전무님의 차분하신 지혜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5개월 이평선 매매법입니다. 5개월 이평선 깨지면 팔고요. 다시 회복하면 다시 사면 되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쓰셔도 될 것 같아요. 5개월 이평선 깨지면 팔아서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 하락으로 쭉 떨어지면 내가 요 귀나 어깨에서 잘 파신 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하면 에이 내가 판 것보다 다시 올랐네 하면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근데 그러다가 다시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팔고. 이게 밑에서 바닥에서 돌았을 때 그 5개월 이평선 가지고 하다 보면 샀다가 또 깨지면 팔고 막 밑에서 여러 번 닥짓하게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어떤 주식이다. 많이 오른 게 올랐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잘 팔고 나올까는 5개월 이평 깨지면 파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121선 보시면 됩니다. 121선이나 101선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장시총 이 정도였어? 삼전 하이닉스만 1년 새 800조가 늘었다라는 건데요. 2025년 1월 초 대비해서 26년 1월 초 사이 딱 1년 동안 주요 분기별 국내 시가총액 변동 현황입니다. 자, 25년 1월 초에 2254조였다가 지금 25년 1월 초에 3972조가 되면서 1718조가 늘었네요. 자, 분기별로 시총 변화인데요. 작년 3월 말 그때 트럼프의 관세 두 번째 관세 폭탄 때문에 3월 말 특히나 4월에 나올 이 관세 폭탄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별로 못 올랐었죠. 2324조였다가 그리고 6월 말에 급반등하면서 4월, 5월, 6월 급반등하면서 2856조까지 늘었었고요. 9월에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3187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3972조가 됐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700조 원 넘게 불어났는데 특히 반도체 투톱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800조 이상 증가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했고요. 2025년 1월 초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국 CXO 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 조사 대상에서 우선주를 제외한 2789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선주 포함하면 좀 더 많겠다, 그죠? 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이 작년 초에 2254조에서 올해 초 3972조로
76.2%나 늘었고 조사 대상의 58%인 1617개 종목의 시총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니 시총이 이렇게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가운데 42%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총 1조 원 이상의 1조 클럽 가입 종목은 318개 종목이나 되네요. 1년 전 230개보다도 88개가 늘면서 300개를 돌파했고요. 우선주 포함하면 325개나 됩니다. 시총 증가액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종목은 144개였으며 이 중 22개는 10조 원 이상 몸집을 불렸습니다. 상승세는 반도체 대장주가 이끌었고요. 전자가 작년 초에 318조대에서 올해 초 716조가 됐습니다. 440조 원 이상 폭증해서 증가폭 1위를 기록했고요. 하이닉스는 역시 같은 기간 124조에서 492조 원으로 36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증가율이 더 높다 그죠? 두 종목 증가액만 합쳐도 800조 원이 넘고요. 이외에도 SK 스퀘어가 41조, 두산 에너빌리티가 36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2조, 현대중공업이 27조, 한화 오션 23조, 삼성물산 21조 등이 2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전자, 물산을 포함해서 생명, 바이오로직스, 중공업, 전기 등 6개 종목 시총이 10조 원 이상 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은 시총이 3조 4천억 이상 증발했고요. HLB, 시프트업, 엔캠, 신성 델타테크 등도 시총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시총 상위 20위 판도도 크게 바뀌었는데 부동의 탑5인 전자, 닉스,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요동을 쳤고요. SK 스퀘어가 7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 두산 에너빌리티 9위 등이 탑10에 진입했고 하나오션, 한국전력, HD 현대일렉트릭이 2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삼성화재, LG화학, 메리츠금융, SK이노베이션은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포스코의 굴욕이네요. 2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요. 증가율 면에서는 원익홀딩스가 압도적이었고요. 작년 초 대비해서 1595% 폭등을 해서 1조 클럽 중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보티즈도 1034% 오르며 10배거를 달성했고요. 이에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의 주식 재산이 900억에서 9,300억이 됐습니다. 오일선 소장은 AI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제도 개선 기대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투자 종목 고민하시나요? 펀드 매니저 647인이 뽑은 상반기 포트폴리오. 자, 지난해 국내 증시는 상고하저 흐름이 뚜렷했고요. 상고하저?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저하고 아닙니까? 2025년 코스피는 2300대로 출발해서 4월 한때 2200대까지 추락한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고 6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탈환하더니 같은 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고요. 코스피는 2025년을 4200대로 장을 마감하면서 연간 수익률 76%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자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다 그죠? 상저하고 26년 초 이 흐름이 지속되는 분위기인데 새해 들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 4,600도 뚫고 지금 4,700도 네, 뚫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올해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큽니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도입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중인데 AI 수요 확대로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단기간 치솟은 탓에 조정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데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오름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 또한 만만치 않고요.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인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과감히 배팅할 만하다는 것이 운용업계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244개 운용부서 펀드 매니저 647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포트폴리오 편입 계획을 조사를 했고요. 자,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코스피를 견인한 주역인데 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4천까지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해 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25%, 274% 상승을 했고요. 1년 동안 두 종목 시가총액은 합산 740조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코스피 시총이 늘어난 거에 49%가 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고요. 올 들어 두 종목 주도력은 더욱 강해졌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3,800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가 22%, 하이닉스가 14% 비중을 차지합니다. 야, 합쳐서 36이 돼버렸네요. 지난해 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 비중이 23%였었는데 와 36%가 됐네요. 지난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에서 전자 닉스 비중이 87%나 웃돕니다. 당분간 반도체 투톱 독주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하이닉스 편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펀드 매니저가 19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전자 179명, 3위는 하이브 52명과 3위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많은 기관이 올해 두 종목을 사들일 전망이다는 겁니다. 전문가 호평 이유는 무엇보다 실적인데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AI 칩에 투입될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끊이질 않으며 가격이 급등하는 중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40에서 50% 상승하는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40에서 50%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분기 역시 20%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증권가는 두 회사 실적 기대치를 갈수록 높여 잡고 있는데 FM 가이드에 따르면 1월 7일 기준 증권가에서 추정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6조 7천억이고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74조 예상을 했는데 44%나 높아졌고요. 같은 기간 하이닉스의 추정치는 49조에서 87조로 77%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눈높이도 올라갔는데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가 전자는 15만 4,400원 그리고 닉스는 80만 9천원 정도 3개월 전보다 17에서 23%씩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20만 전자, 100만 닉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글로벌 IB 맥쿼리는 1월 6일 전자와 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24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제시했고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무려 74%, 61%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플해서 좋네요. 네. 전자 24, 하이닉스 112. 네. AI 확산 수혜는 반도체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GPU와 AI 가속기가 본격 도입되며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 24년 약 4,100 테라와트시를 기록한 미국 연간 전력 수요는 2030년에는 5,000 테라와트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산 변압기 수출이 증가하며 국내 전력기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또한 전력기기에 우호적인데, 정부는 초고압 직류 송전을 신설하고 대규모 변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해안에 총 620km 길이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지난해 전력기기 업종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요. 지난해 9월 8일 도입된 KRX AK로스 AI 전력 인프라 지수는 연말까지 29%나 올랐습니다. 변압기와 케이블 등 전력망 분야와 에너지 저장 장치나 원자력 등 전력 인프라 분야 관련 종목 15개로 구성된 지수이고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한국전력, 대한전선 등이 포함됩니다. 운용업계는 올 상반기 전력기기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펀드 매니저가 한국전력,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최근 3개월 사이 한국전력 27, 효성중공업 59%, LS일렉트릭 20%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2025년 글로벌 증시는 미국 관세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적용하면서입니다.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운용업계 시각이고요. 전문가들은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 전략을 추천하고 있는데, 관세 우려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하이브와 네이버를 꼽았다고 하네요. 상반기 하이브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펀드 매니저가 52명, 닉스와 전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이버 또한 38명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향을 내비쳐서 5위에 올랐네요. 두 회사 공통점은 명확한데요. 관세 리스크가 비교적 크지 않은 비제조업이고, 물론 음원이나 웹툰 등 일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하이브가 3위에 오른 배경에는 BTS 완전체 복귀가 자리하고요. 하이브는 지난 2023년 영업이익 2,956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후 2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BTS 멤버들의 군 입대로 인한 공백 여파가 큰데,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는 올해 영업이익은 5,22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가에서 제시하는 하이브 목표 주가는 평균 40만 1,700원입니다. 네이버는 AI와 블록체인 사업 기대감이 큰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AI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GPU 인프라 지원을 확보한 데다가 공공 AI 클라우드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성 AI 광고 솔루션이 본격 도입된다는 점도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이고요. 또한 두나무와 합병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통합으로 연간 영업이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네요. 투자 비중을 확대해서 축소하겠다는 거. 요쪽이 확대, 요쪽이 축소.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매니저들도 있다, 그죠? 네.
요 표를 캡처해 놨다가 1년 뒤에 실제로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 그죠? 네, 제가 캡처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비중 축소가 가장 많았던 기업이 보니까 LG엔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카카오, 현대차, HMM,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현대로템, SDI, 크랩톤, 현대중공업,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순으로 확대보다는 축소가 많은 기업입니다.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바이오 부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 편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종목 중에서 바이오가 다수 포함되어 있네요. 외부 환경과 기업 성과 모두 양호한데 외부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정부의 모금 자본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하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억 원 규모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는 바이오 산업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개별 기업 성과 기대감도 큰데 알테오젠이 대표적이다. 체결된 물질 이전 계약만 10건 이상이고 뭐 밑에 쭉 뭐 블라블라 읽어보시고요. 비중 확대 의견 19표를 받은 ABL 바이오는 최근 바이오계 화두인 항체 약물 접합제 이 ADC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ADC는 항체와 세포 독성 약물을 결합해서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는 치료 약물입니다. ABL 바이오는 단순한 이중 항체를 넘어서 ADC를 결합한 차세대 치료 접근법 모달리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네, 관세 우려에도 지난해 성장성을 입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펀드 매니저 러브콜을 받았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656억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56% 증가했고요. 올해 또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2조 한 5천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가동 확대 중에 5공장이 하반기부터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 연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로부터 인수한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되군요. 그 다음에 뭐 리가캠 바이오 얘기도 있고요. 자, 외면받는 2차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전지를 향한 투심은 차가운데 LG엔솔, SDI, LNF,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종목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펀드 매니저가 다수입니다. 최근 부정적인 소식이 잇달랐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전력을 수정하며 국내 2차 전지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조방원으로 불리며 국내 증시를 주도한 조선과 방산, 원전 업종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은데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로템, 삼성중공업 등이 상반기 비중을 축소할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금융주는 종목별 투심이 갈렸고요. 상반기 신한지주와 KB금융은 편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매니저가 많았고요. 반면에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메리츠금융지주는 편입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매니저가 많았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이 부각되는 반면에 나머지 증권사는 최근 실적이 워낙 좋았던 탓에 기저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문지민 기자님이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죠? 자, 이게 올해 1년 지나서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6월 말자로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요,
저희가 이 펀드 매니저 이 설베이 오면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좋게 보고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올려도 살 사람은 산다. 샤넬 새 벽두부터 기습 인상. 야, 이게 클래식 맥시 핸드백, 그 유명한 샤넬 백이네요. 13일 샤넬 클래식 맥시 핸드백의 가격이 헐 2,033만 원요? 7.5% 인상이 됐습니다. 2천만 원요? 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샤넬이 또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명품 시장 전반에 가격 인상 도미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대표 제품인 클래식백 가격은 결국 2천만 원 선을 넘어섰다. 아니 이거 5년 전인가 제가 기사 읽을 때 뭐 600만 원 하다가 1년에 4번 가격을 올리고 하면서 1200까지 올랐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2천만 원 됐다고요? 야. 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이날부터 가방과 지갑 등 주요 제품 가격에 일제히 인상을 했고요. 그전 가격이 1,892만 원에서 2,033만 원으로 7.5% 인상했고 클래식 11, 12, 100 역시 1,666만 원에서 1,79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 샤넬 스몰 플랫백은 986만 원에서 1,060만 원으로 올라서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고요. 이번 인상은 16일 예정된 새 시즌 제품 출시를 앞두고 단행한 것으로 단순한 비용 반영이 아니라 전략적 가격 재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전에 본 게 그럼 뭐 플랫백인가요? 샤넬은 지난해에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한 차례 이상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자,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샤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에르메스는 연초부터 로프를 포함한 일부 신발 제품의 가격을 3% 인상했고 롤렉스 역시 인기 시계 모델을 중심으로 5에서 7%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IWC는 조만간 5에서 8%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요. 위블로와 태그호이어 등 LVMH 그룹 산하 브랜드들 또한 평균 6% 안팎의 가격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들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반 클리프 아펠은 주요 컬렉션 가격을 6%, 티파니 앤 코는 10%,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인 프레드 또한 3월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상 소식이 잇따르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품 입고 전에 예치금을 걸어서 인상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요. 명품업계는 이번 가격 조정의 배경으로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가격 정합성 유지를 주요 요인으로 내세우는데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비용 요인 외에도 브랜드의 희소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가격 인상의 핵심 배경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샤넬처럼 상징성이 큰 브랜드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에는 다른 명품 브랜드 역시 이를 가격 조정의 명분으로 삼기 쉬운 만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2년 시장이 바닥을 쳤었던 22년 10월 그때 저의 시장 전망 전략의 제목이 올해는 명품 주식 사서 내년에 명품 백 사세요 하면서 그때 이 샤넬 백이나 루이비통 이런 백들은 할인하지 않지만 22년 10월에 보면요. 글로벌하게 명품 주식들이 3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엄청난 박앤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주식 사서 명품 백 사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주식으로 돈 벌어도 이 명품 백은 못 사겠습니다. 근데 명품 백 사시는 분들은 오늘이 제일 싸다 또 그러시잖아요. 그죠? 자, 반도체주 안부로 요 돈로주의 방산주 불기둥.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입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던 반도체의 대장주를 제치고 방산주가 증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자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주가 급등 이후 박스권 장세에 머무는 사이에 시장 수급이 방산주로 이동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21% 급등했고요. LIG 넥스원이 20%, 한국항공우주도 25%. 지난해 10월 이후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이 소외됐던 방산주 전반의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이고, 방산주 랠리는 ETF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ETF 소울 K 방산이 16.3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플러스 우주항공 UAM, 플러스 K 방산, 코덱스 K 방산 탑10, 타이거 K 방산 N 우주,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방산주 강세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돈로주의, 멀로주의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해서 옛날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인가 1820년도에 멀로 대통령이 주장하셨던 고립주의, 약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돈로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로주의 군사 외교 행보가 지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계기로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본격화하는 한편에 콜롬비아, 멕시코, 이란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도 강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때 몰로주의랑은 좀 다른 게, 그때 1820년이니까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50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미국이 세계 그 지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간섭 안 할게, 약간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간섭은 안 받고 전 세계 오만 거 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다 컨트롤할게, 약간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이 방산 수요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이상 늘려가지고요,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군비 확장 기조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 역시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 요인으로 거론이 됐고요. 증권가는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하면서도 중장기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현기 DB증권연구원, 우리 강현기 팀장 마음고생이 많다고 우리 DB증권의 후배한테 들었었는데, 미국의 군비 증강은 경쟁국의 군비 확대를 유도하는 구조라면서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방위산업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김재성 현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군비 경쟁 기조 속에서 방산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 60만원 간다고 신고가 경신에 훨훨.
현대차가 장 초반 8%대 급등하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최대 IT 기술 전시회인 CES 2026 종료 후에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현대차가 기대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 현대차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주가 내용은 넘어가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1년도 초에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실제 그때 애플 관계자가 한국도 오고 일본도 가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애플에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기록했던 주가가 한 28만원 언저리로 기억하는데 다시 많이 빠졌다가 40만원 왔습니다. 자, 현대차가 CES에서 로봇 분야 내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을 입증을 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35만원 목표가를 6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요. 이재일 애널리스트는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선도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등 출시 전략이 국제 정세상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토요타 등 선도기업 수준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환율에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 사실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주가도 잘 나가는데 거기다 이제 성장 스토리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1년도에 그 애플카 그 부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협업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런 기대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때도 저희가 21년도에 그 주가 급등해서 그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3년 동안에 그래서 실적이 급증하냐 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냉정하게 보고 있다가 아까 웜의 소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이평이 깨지면 일단 도망 나오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계속 사모은다. 그런 분은 그냥 계속 사모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현대차 주가가 되게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몽구 회장님 시절보다 정의선 회장님 시절에 현대차가 많이 세련돼진 것 같지 않냐고. 정의선 회장님으로부터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뚝심도 보이고, 근데 한편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드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그리고 또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도 토요타와 함께 탑티어에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에 그때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버틸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쌀 때는 용기 있게 사고요. 또 지나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면 또 팔아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근데 비싼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쌌다가 어느 적당하게 쌀 때 또 고점 치고 빠지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불신의 개미들 2100억 베팅 광고.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지수 하락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수가 단기간 급등하며 과열됐다는 인식 속에 단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코스피 인버스 ETF가 11개가 있네요. 지난 일주일간 2161억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순유입됐고
특히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하락에 2배만큼 수익을 내는 이 고버스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는 1,556억 원어치 순매수가 됐고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 2위입니다. 우리 최밀턴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참 좀 안타깝죠. 코덱스 인버스에도 546억 몰리면서 8위 기록했고, 네, 뭐 블라블라 있는데 상승세가 주춤해도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커버더콜 ETF로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나마 커버더콜은 괜찮아요. 그러면 커버더콜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그래프로 네,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나 5%만 먹으면 돼. 네, 이런 거고 떨어지는 거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버드콜, 콜을 판 금액만큼 덜 떨어집니다. 네, 덜 떨어져서.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커버드콜은 요만큼 네, 콜을 팔아 먹어서 챙긴 복권 매도 금액만큼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뭐 갑자기 확 떨어지지는 않고 약간 좀 쉬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인버스, 고버스는 하지 마시고요. 자,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오를수록 돈을 버는 레버리지 ETF는 팔아치웠는데 코덱스 레버리지에서는 1220억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 하락에도 베팅을 했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에서는 네, 850억, 400억 이렇게 순매도 2, 3일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레버리지 ETF를 매도한 것은 증시 과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한 부분인데 코스피 지수는 새해 개장 직후 4,3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이날 장중 4,700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전망이 우세고요. SK증권은 지수 밴드 상단을 4,800에서 5,250으로 상향했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강대성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474조 원으로 작년 대비 56% 네. 얼마 전에 400조, 420조, 440조까지 봤는데 474조 와. AI, 국방, 투자 등이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다고 했고요. 이어서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 가능성, 실적 추정치 추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투자 습관, 그 투자 좋은 습관 중에는 좋은 원칙, 네, 원칙이 중요한데 저는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지 않는다. 이 원칙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웬만하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했을 때 현금을 확보하는 건 되지만 떨어지는 게 베팅하는 거는 정신적으로나 수익률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원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